네, 안녕하세요. 후랭입니다. 오늘 후랭이가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경매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원도님이라고, 네. 닉네임 원도님이라고 불리시고요. 김상헌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경매학원 대표 강사 김상헌 팀장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래서 현재 유튜브 사기TV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이버 경매와 부탁해 카페 운영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후랭이님 만나서 강의도 찍게 되고 영광입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 그런가요? 잘잘잘잘 말씀을 되게 잘하시죠? 네. 저희 후랭이가 만난 사람, 네. 후랭이 TV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 채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채널에 나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봤는데 그 중에서 구만수님 것도 많이 보고 내용 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편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 경매 투자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 네, 정말 많습니다. 고수분들이. 그렇죠. 네, 전국 각지에 맞습니다. 뭐 블로그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저희 후레이가 만난 사람 구독자분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깐깐하십니다. 간단하시구나. 네, 그래서 뭔가 어필을 하시려면 네. 제대로 된 네. 정보와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도님께서 여기 이제 전문 투자자로 하고 계신 거를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 학원에서 이렇게 강사도 하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좀 히스토리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뭐 일반인들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학과를 되게 특이한 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체육과를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부동산 경매라는 거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종로경매학원 대표 강사까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놀라시겠지만 저도 이 종로경매학원 수강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12년도에 와서 처음에 학원을 개원할 때 개원 연도에 와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이제 배우고 현장도 다니고 물건도 많이 검색하고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책도 내고 이렇게 또 유명하신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인이었고 저도 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학교 다닐 때 오신 건가요? 그렇죠. 졸업을 하고 원래 이제 진로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사범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 사범? 네, 태권도 사범을 가려고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 전세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미국을 갔다 오니까 내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하나 그냥 매수를 해놓으면 어떨까. 그때는 이제 제가 사이클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도 않고 공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집을 사놓고 미국을 다녀오면 약간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알아보게 된 거죠. 이 경매라는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적성이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한 뭐 액티비티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시작해 보니까 막 임장도 다니고 물건도 보러 다니고 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현장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성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부터 적용한 게 아니라 이론은 사실은 제가 공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론보다 현장 가서 부딪혀서 배우고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위반건축물이다. 그러면 위반건축물 물건을 가서 보니까 저 왜 하자가 있지? 관공서 가서 물어보고 이게 위반건축물이다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와서 건축물이랑 떼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실전에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잖아요. 그때 이제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 역으로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전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들께 강의로 이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투자. 첫 번째 투자는 정말 겁이 없었죠, 제가. 제가 정말 아까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아파트를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아파트를 하셨군요. 네, 아파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제 실력에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아파트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주했던 지역 주변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아파트를 제 보증금에 맞춰서 대출을 활용하면 이 아파트
아파트는 적정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물건을 투자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실력이 좋아서 차익은 내긴 했어요. 차익은 내긴 했는데, 제가 실력이 좋아서 물건을 잘 찍어서 낸 것보다도 제가 시작한 게 12년도부터 해서 제가 13년도에 처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을 받은 아파트가 어쨌든 서울이었고 상승기 추세를 탔기 때문에 약간의 시세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후에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서 어떠한 물건을 어느 위치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약간 부끄러운 투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큰 차익은 내지 못했지만 그 시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많으신 분들을 봤어요, 제가. 근데 결국에는 이론만 공부하시고 투자를 연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액짜리라도 우선은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낙찰을 받으면 이러한 구조구나,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구조를 이해하면 다른 물건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전 낙찰이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 이론만 공부하시고 안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인지를 시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첫 낙찰을 정말 겁없이 아파트를 질렀기 때문에 큰 차익은 내지 못했지만 그 경험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게 된 원동력이 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소액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이제 투자 종류 중에 경매가 나랑 맞구나 라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 나의 좀 더 실력을 쌓으셔서 큰 투자금 넣으셔서 원하는 목적 달성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분들 실제로는 보증금 가지고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저는 전 재산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것도 금액이 꽤 컸을 텐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았던 게요, 이것도 뭐 하나 여담인데, 저는 이제 뭐 의도하고 이렇게 집을 옮긴 건 아니에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이제 학교 때문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고시원을 살았어요, 제가. 고시원 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입학해서 원룸에 살고, 그리고 군대 전역을 하고 올라와서 군자동에 있는 옥탑방에 거주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을 하면서 회기동 쪽에 가서 오피스텔 살다가, 또 중간에 뭐 빌라 같은 것도 한번 살았는데, 아무튼 오피스텔 살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제가 그 보증금이 있었던 오류동에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전세로. 그래서 지금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집에 다 살아봤어요.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주거를 거주해 보니까, 이제 경매 물건을 볼 때 이러한 물건은 이러한 계층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임대차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러신 분들 계셔요. 아니, 저런 원룸에 누가 살아? 그분은 여태까지 본인이 그런 데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종류를. 돈이 많으신 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빌라에 누가 살아? 저거 사서 팔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살았었잖아요, 그런 종류의 집에. 그러니까 아니, 뭐 저처럼 대학생들 뭐 아니면 직장 사회 초년생들이 살 수 있는 집이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충분하게 임차인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몽소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쪽 길로 오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살려고 이렇게 다닌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두 번째로 제가 부모님께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어차피 나중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살 거니까 집을, 보증금을 조금씩 늘려놔야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집을 사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오류동에 오피스텔 올 때는 보전세 7천짜리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매 시작 초기 자본은 이제 7천을 가지고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초보자분들께 7천 뭐 이렇게 모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7천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뭐 7천이 뭐 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저도 이제 큰 투자도 하고 소액 투자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저는 월급 이제 뭐 지금 일하고 있는 월급 뭐 2, 3개월씩 모아가지고 뭐 500 아니면 좀 더 모아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은 예금을 하겠지만, 예금하거나 적금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액 투자죠, 사실은. 500, 1,000 정도 금액 가지고 이제 토지를 야금야금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경매로. 여러분들도 그 투자 금액은 사실 내가 얼마큼 아느냐, 내가 얼마큼 다녔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큼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내가 조절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내가 큰 금액을 투자해서 뭐 큰 수익을 내겠다, 약간 조금 사실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거는. 왜냐면 본인의 실력이 뭐 예를 들어서
엑센벨트밖에 못 하는데 갑자기 미적분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물건을 사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지쳐서 또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무조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공부를 하시면서 소액 투자로 시작을 해도 저는 경험 쌓는데 충분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500, 1000으로 시작을 해도 그렇죠. 충분하시죠. 예, 충분합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500짜리 넣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시세는 뭐 2, 30만짜리 토지인데 경매를 활용해서 5에서 10만짜리 이제 500짜리 사면 사자마자 1000에서 2000 정도의 차익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1000만 원 벌자고 내가 투자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금 요새는 많은 젊으신 분들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500, 1000이 어떻게 보면 2000 이렇게 하면은 거의 연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들 만들어내는 것들에서 적금을 분다 생각을 하면서 소액 토지를 아니면 소액 투자를 조금씩 해서 두 가지, 또 이것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투자 기술의 경험치를 올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을 이렇게 쌓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금액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길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투자할 때는. 그래서 너무 이거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수액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